정말 성공하는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성공하는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10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할 텐데, 사실은 이 책에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육성으로 듣는 것과는 좀 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빠르게 대답하시고 여러분이 알고 싶은 모든 것들을 지금부터 말씀해 주실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다 써갖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 그럼 지금 몇 년이 되신 거죠? 지금 2018년 한 6년 정도 된 거죠? 그러면 지금 구독자는 170만 명입니다. 170만 명. 네. 혹시 저기 더 많은 사람도 우리나라에 있긴 있어요? 네, 있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보통 국내만으로는 200만 명 정도가 이제 보통 한계고요. 한계 최고가 그 정도. 그래서 한 보통 300만 명 정도까지 뚫으려면 해외에서 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도 통하는 유튜브 채널들이 보통 300만 이상이죠. 그러니까 뭐 K-팝이라든지 K-팝 노래를 커버한다든지 아니면 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퀴즈, 아예 퀴즈. 퀴즈는 왜 퀴즈냐면은 손밖에 안 보이는 퀴즈들이 있거든요. 이런 건 언어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봅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퀴즈를 어른들이 하는 거죠. 애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대부분. 애가 하는 데도 있지만 보통 어른들이 하는 데가 더 구독자가 많죠. 아, 구독자가 훨씬 더 많다. 그리고 너무 궁금해 하실 텐데, 지금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돼요? 현재 버는 수익 이런 얘기? 두 번째? 괜찮습니다. 근데 이걸 설명하려면은 되게 유튜브 수익 구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에 보통 유튜브 순 광고 수익만으로도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구글에서 받는 돈이? 네, 맞아요. 통장에서 달러로 이렇게? 네, 그렇죠. 환전해서 와요? 그냥 들어와요? 그거 원래는 달러로 오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MCN에 들어있기 때문에 MCN을 통해서 이제 원화로 들어오죠. 근데 하지만 MCN까지는 달러로 꽂힙니다. 그래서 환율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한 차익을 볼 수 있는?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건 잘은 모르겠어요. 그럼 이게 거의 저기네, 뭐 수출하는 거나 똑같네. 자동차 맞습니다. 수출과. 그래서 유튜브를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국내 같은 자원도 없고 뭐가 힘든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좋거든요. 그리고 인터넷 환경 너무 좋잖아요. 그렇지.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해외 수출 산업은 저는 유튜브라고 생각합니다. 외화벌이네. 네, 외화벌이에요. 한국에 앉아서. 네. 그래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유튜브 수익 구조가 되게 재밌는 게요. 이건 좀 약간 말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 아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거든요.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앞단에 광고가 5초 스킵 광고가 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사실은 이 영상을 클릭했을 때 이 영상이 나오는 그 반짝하는 순간에 이 광고주들이요, 이 영상에 대해서 경매가 붙어요. 나는 이 영상에 대해서 이 광고를 얼마에 들 거야, 얘는 얼마에 들 거야, 얼마에 들 거야, 얼마에 들 거야 해서 제일 비싼 광고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붙은 거예요? 네. 근데 그러려면 이 영상이 과연 어떤 영상이냐가 되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조회수 1당 1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완전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 그게 아니에요? 네. 저는 조회수가 한 달에 1,600만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도 한 달 수익이 4천만 원이 넘어가요. 왜냐면 광고주, 이제 유튜브 입장에서 조회수별로 돈을 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그럼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할 거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네, 그럼 물론 그건 안 통합니다. 그거는 다 막는 방법이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거보다 더 심한 방법은 뭐냐면,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자극적인 영상이나 음란한 영상들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게 되겠죠. 그렇지. 그러면은 유튜브 자체에 그런 영상들이 늘어나게 될 거고, 그렇죠. 유튜브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는 절대 그렇게 돈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광고주들도 보이콧을 일으킨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회사 이미지가 이렇게 좋은데 저렇게 자극적인 영상에 우리 회사 광고가 붙는다고? 그러니까 이럴 거면은 유튜브에 광고 안 합니다. 라고 했던 거고, 그럼 유튜브 입장에서는 더 그렇게 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유튜브는 실제적으로 조회수가 아니라 뭘로 그렇게 돈을 주냐? 실제 시청 시간이 얼마나 됐는가? 댓글은 얼마나 달렸는가? 뭐 물론 조회수도 어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구독자도 또 어느 정도 이상이 됐는가? 그걸 총체적인 알고리즘으로 다 보고,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다른 영상들도 얼마나 봤는가? 총체적인 알고리즘으로 계산한 다음에 이 영상은 좋은 영상이구나. 그리고 또 이런 영상들이 많은 이 채널은 좋은 채널이구나. 그렇게 됐을 때 더 비싼 광고가 더 자주 붙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똑똑해요, 유튜브가? 네, 엄청 똑똑합니다. 그런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회사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로 구글 내부에서도 거의 비밀이고, 거의 아는 사람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아는 사람이 없다며. 맞아요. 왜냐면 그걸 알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영상을 만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그런 좋은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많이 쌓아가는 것이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이긴 합니다. 결국엔 진실한 게 통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낚시 컨텐츠라든지 야한 컨텐츠라든지 올리시는 분들이 네. 조회수는 100만, 200만 나오는데 돈 안 돼요? 돈은 거의 안 돼요. 네. 그래. 그래서 그분들이 늘 하는 말이 뭐 레드오션이다, 해봤더니 돈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진실된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쌓아가고 사람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아가는 것이 나중에 결국은 더 비싼 광고가 붙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그 광고를 시청자들이 얼마나 받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5초 스킵인데 5초 스킵을 해버렸다? 네. 저한테는 돈이 안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래? 예. 그럼 그걸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 지루하게? 그럼 그 광고를 최소한 30초 이상은 보셔야 돼요. 누가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유튜브는 타겟팅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 채널에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30대냐 40대냐 20대냐 남자냐 여자냐 예. 어린아이냐 어른이냐 뭐 지금 이 사람이 주로 봤던 것들이 뭐 경제냐 뭐냐 이런 것들이 다 통합적으로 돼서 가급적 그런 광고들이 나가게 되고요. 그 매칭이 됐었을 때 그 사람은 호기심이 있어서 그 광고를 더 많이 보게 될 수도 있고 네. 혹은 이 채널의 충성도가 높아서 광고를 더 봐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영상 재밌게 보는데 광고라도 좀 봐줘야지 이렇게 하는 분들도 실제로 생기고 아 있어요 그런 분이? 그렇군요. 그랬을 때 수익은 훨씬 더 많이 나오죠. 근데 어디 네. 보면 댓글에 네. 저기 영상은 재밌게 봤습니다만 네. 광고 좀 올리지 마세요. 그런 건 잘못된 그런 분들도 거죠. 네. 댓글이 올라오면 뭐라고 네. 얘기해야 돼요? 옛날에 블로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로 많이 힘들어 하셨던 걸로 알아요. 근데 보통 이제 그래서 옛날에 블로그 하셨던 분들이 보통 어땠었냐면 난 이게 취미다. 난 이걸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다.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광고를 붙게 되니까 그런 그렇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응. 유튜브는 그런 것들이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우린 이게 광고고, 직업이다. 직업이다. 광고다. 광고 나오시는 거 봐주셔서 감사하다. 어. 뭐 하지만 뭐 필요 없으시다면 5초 스킵 하셔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마치 게 TV 채널처럼. 네, 맞습니다. TV도 광고가 당연히 붙고 우리는 맞아요. 그 좋은 드라마를 그 네. 비싸게 제작된 드라마를 우리는 보는데 네. 우리가 광고를 봐주니까 네. 그 광고 회사가 네. 그 드라마가 생성되고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구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유튜브도 같은 구조죠. 그렇게 말씀을 처음부터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네, 처음부터 그렇게 쌓아가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그런 광고를 봐주시는 게 또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이 산업이 커지려면 어떤 광고가 들어오느냐가 그 산업을 결정해요. 네. TV도 언론도 다 광고로 돌아갑니다. 그럼요. 근데 어떤 TV냐 어떤 언론이냐를 결정하는 건 어떤 사이즈의 광고가 거기에 들어갔냐예요. 맞아요. 대기업 광고가 들어갔냐. 맞아요. 실제로 그렇게 판이 잘 깔리고 나서 이제 국내 광고, 외부 광고, 그러니까 이거는 유튜브에 붙는 광고가 아니라 외부 콜라보레이션 광고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브랜드 콜라보라고 그러는데 네. 연예인들이 광고를 받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광고들이 지금 굉장히 커졌고 지금 오히려 외국에 잘 나가는 유튜버들보다도 우리나라 국내 유튜버들이 그런 광고 단가가 더 훨씬 더 브랜드 콜라보레이션은 어떤 건지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셔 보세요. 예를 들면 유튜브에 붙는 광고는 예. 유튜브 광고라고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광고라는 건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에서 나이키가 저한테 의뢰를 해서 같이 나이키 광고 컨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 광고를 제가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어떤 거냐면 광고주들을 굉장히 많이 설득시켰어요. 원래 연예인들한테 광고가 들어가면 어떻게 가냐면요. 이미 외주 업체가 있고 그 외주 업체가 기획서를 다 짜서 광고주한테 컨펌을 받고 연예인들은 등장만 해요. 그렇지. 출연만 하죠. 출연만 하고 이제 콘티대로 가죠. 그 콘티대로. 근데 저는 광고주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했냐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아무리 인지도가 있더라도 연예인만큼은 아니고 그러려면 차라리 연예인을 하는 게 낫지 우리를 쓰는 건 되게 손해다. 그럼 우리한테 어떻게 주셔야 되냐? 우리한테 기회까지 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영상원으로 우리를 보시는 분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거고 그게 되게 잘 먹혔죠. 그래서 광고주들도 처음에는 난색을 표하시다가 나중에는 그러자고 해서 믿어주고. 그렇게 했고 저희가 제 광고 컨텐츠들은 거의 대부분 다 제가 기획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에서 다 기획했고 그래서 그렇게 기획해서 우리만의 언어로 우리 구독자한테 잘 통하는 우리 구독자랑 제일 잘 소통하는 건 저잖아요. 그럼요. 네, 김미경 채널에서 제일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건 김미경 저예요. 선생님이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나에게 언어로 했더니 그래서 반응도 되게 좋고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광고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하나의 컨텐츠라고 여기고 그렇지. 거기에 댓글들이 되게 좋게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그걸 보고 되게 좋게 생각하고 1미디어 광고가 결정적으로 되게 많이 커지게 된 계기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네. 되게 중요한
거는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금이 있고 네. 이 브랜드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수익을 얻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대도서관님의 네. 이 TV를 네.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네. 아니 그냥 우리한테 게임만 설명하면 되지 네. 저걸 왜 하지?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오히려 컨텐츠가 되다 보니까 그렇지. 이 사람이 게임만 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어느 날은 분장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한테 연기를 재밌게 보여주네. 약간 SNL처럼 막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신선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약간 옛날에 블로그 시대랑은 좀 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광고 관련해서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제가 유튜브를 여기도 썼지만 네. 미디어의 혁명이 아니라 네. 유통혁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한국에서 제가 올린 영상, 서울에서 제가 올린 영상을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보지만 맞아요.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도 보죠. 그럼요. 그러면 제가 그 수익을 얻기 때문에 제주도에다 물건을 판게 돼요. 그럼 여기서 재밌는 거는 뉴욕에 있는 시청자가 똑같은 영상을 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거기선 미국에서 수주받은 광고가 달리고 그 광고 단가는 국내 7, 8배입니다. 그럼 저는 미국에다가 영상을 수출한 거나 다름없어요. 맞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로 수출하는 네. 거야.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언어 능력이라든지 다양한 외국 문화적인 감성이 있다면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유튜브를 하다 보면 똑같은 얘기들을 해요. 한국은 너무 좁다. 해외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푸드 채널에서 디저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반찬은 국내에서 통하는 콘텐츠고 디저트는 해외에서 통하는 콘텐츠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유튜브를 얼마 안 했지만 네.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시장이 무한대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무한대로 확실히 대한민국이 아니고 네. 저도 내 구독자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네. 전 세계에서 내 걸 보시거든요. 네. 제가 이번에 월드 투어를 하잖아요. 11개 도시를 가요. 가면은 거기에 그러니까 나를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닌 다 내 구독자들이 네, 계시는 맞아요. 거예요. 그게 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야, 자, 그러면 이제 또 질문 하나 네.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내가 마음을 먹었어. 네. 그럼 나는 뭘로 해야 되지? 컨텐츠를? 나는 게임 싫어하는데 네. 뭘로 해야 돼요? 제일 좋은 건 네. 유행하는 컨텐츠가 아니라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걸 하면 좋습니다. 왜냐면 1년 정도는 꾸준하게 해야 돼요. 일주일에 그렇지. 적어도 2개 정도 올라가야 돼요. 아하. 근데 이 2개 정도 올릴 때 중구난방으로 올리면 절대 안 돼요. 아하. 이제 뭐 게임이 인기래 게임도 해볼까? 먹방이 인기래 먹방도 해볼까? 최악입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올라갔을 때 어떤 한 영상이 인기를 끌어서 사람들이 내 채널로 들어왔어요. 네. 이거 재밌네. 이거 재밌는 영상 또 있는지 볼까? 봤더니 나랑 전혀 관심이 없는 게임들 올라와 있고 먹방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채널은 구독도 안 하고 조회수는 그 영상 하나만 나오는 거죠. 근데 같은 기획으로 꾸준하게 아이템이 바뀐 기획으로 꾸준하게 영상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느 날 트렌드가 맞아서 이 영상이 인기가 있어졌어요. 그럼 사람들이 들어오죠. 이거 재밌네? 또 있나 볼까? 뭐야? 또 있는 거예요. 역주행으로 다 봐. 네, 역주행으로 정말 다 보게 되고요. 구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잘 되는 유튜버들은 쭉 평면으로 가다가 갑자기? 그 시점에서 팍 뛰어요. 네, 그러면 쭉 가다가 팍 뛰고 보통 이렇게 되죠. 네, 사람 성장이 그렇거든요. 네, 맞습니다. 살도 그렇게 빠지고요. 네, 아시죠? 그대로 안 빠지는 듯 하다가 쏙 빠지다가 사람 그래서 맞습니다. 사람은 뭐냐면 여기서 그 사람이 기다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무명 시절 때 실력이 다 큰 것 같아요. 맞아요. 딱 올라고 무명 시절 때 맞아요. 그래서 사람이 무명 시절을 잘 견뎌야 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한두 개 영상으로 인기를 끌 생각보다는 그렇죠. 꾸준하게 영상을 쌓아간다. 하지만 그 비슷한 기획의 컨텐츠들을 쭉 쌓아가고 아니면 내 채널을 보는 연령대층에 맞는 컨텐츠를 쌓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 거고 오히려 잘 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의 쌓은 영상들도 되게 중요해요. 네. 그게 그렇지. 없으면 발전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뭐 조회수가 뭐 100도 안 나오고 네. 200도 안 나와서 버린 것 같지만 네. 사실은 그게 다 자산인 거죠. 맞습니다. 네. 얼마 안 나왔더라 할지라도. 맞아요. 그렇죠. 또 중요한 말씀이고요. 네. 근데 또 하나 여기서 궁금한 거는 생방송을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생방송은 처음에는 장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요?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정말 안 해야 되고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생방송은 일단 하루에 3시간 이상씩은 해야 돼요. 에? 적어도. 네. 왜? 그 정도 호흡은 가져가야 이제 어느 정도 신뢰감 있는 생방송 채널이 될 수 있고요. 1시간 하면 안 돼요? 안 돼. 너무 짧습니다. 왜요? 1시간은 그냥 숨만 쉬어도 넘어가는 시간이에요. 생방송에서. 그래서 그리고 거의 매일 해야 됩니다. 생방송은 그게 필요 요건이에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그러니까 내가 맨날 10시다, 9시다 정해놓고 보통 그 어중뜬 시간쯤에 들어가서 3시간 정도를 적어도
일주일에 5, 6일 이상 해야지 반응이 오고요. 이거 거의 직장 생활이네. 맞아요. 거의 반응이 오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이제 진행력이,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진행력이 안 되죠. 왜냐면 그렇지. 3시간 동안을 생방송으로 계속 혼자 보고 떠들어야 되는데 힘들죠.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채팅방에서 좋은 사람만 올 리가 없어요. 그렇죠. 멘탈 관리가 안 돼요. 멘탈 관리. 그래서 연예인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연예인분들은 그 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어느 정도는 돼요. 근데 멘탈이 안 되고, 두 번째는 꾸준한 게 안 돼요. 그렇지. 거의 매일 하지 못해요. 못하죠. 왜냐면 내 스케줄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제일 힘들고요. 그리고 또 생방송은 거의 경쟁 구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쟁 구도. 내가 이 시간에 이걸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이 시간에 이걸 하고 있고, 그렇지. 그러면 시청자는 이 중에 둘 중에 하나를 봐야 되는 구도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더 신뢰감 있는 채널에 가요. 네, 물론 연예인이 왔다라고 했으면은 잠깐 연예인 왔다 보러 가지만 빠져나가. 며칠 있으면 다 빠져나가죠. 네, 그리고 원래 신뢰감 있는 채널들을 주목하세요. 그래서 뜨기까지의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생방송의 그리고 최대 단점은 내뱉는 순간 끝입니다. 그래. 네, 그래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러니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선이 넘는 말들을, 그냥 인터넷에서만 보고서 뭔가 재밌는 단어라고 생각해서 썼던 단어가 선을 넘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말이 끝까지 남아 있는 거잖아. 끝까지 남아있죠. 네, 그거는 거기서 내가 죄송하다고 바로 해도 이미 끝났어요. 이미 그게 다 녹화해서 사람들이 막 퍼뜨리기 시작하면 리스크가 커. 네, 너무 커요. 그래서 오히려 특히 연예인분들이나 유명인사분들도 생방송은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편집을 할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편집 방송은 그 대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말을 좀 못하더라도 편집으로 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진짜 말을 못하면 나레이션을 더빙하면 되고, 네. 그리고 물론 자기가 직접 나오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부끄럽다면 뭐 안 나와도 상관은 없고, 편집으로 좀 어느 리듬감을 살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1시간 정도를 찍으면 방송을 아무리 못하는 사람도 3분은 좀 나와요. 그렇지. 3분짜리 영상 하나 정도 나와요. 네, 그럼 그 대신 기획을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우리 이 채널은 그 여성 주부들이 많아요. 네. 요새 여성과 주부들도 이 크리에이터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할 수 있겠죠?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강연이나 아니면은 인터뷰마다 얘기하는 얘기가 있는데, 주부야말로 유튜브에서 가장 각광받는 계층이 될 거라고. 그래요? 네. 오호. 왜냐면요, 주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굉장히 친근한 정보들이에요. 맞아. 유튜브는 친근해야 통해요. 네, 오히려 그래서 남자분들이 더 잘 못하는 경우가 뭐냐면, 남자분들은 뭔가 하나를 영상을 올릴 때 굉장히 파고들려고 해요. 되게 세세하게 자기가 다른 전문가들한테도 꼬집히지 않도록 굉장히 모든 단계를 쌓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어떻게 되면 어려워요. 어렵고 재미없고. 재미없죠. 근데 오히려 더 쉽고 친근한 콘텐츠들을 가볍게 풀어내면 그게 더 좋은 유튜버 콘텐츠가 됩니다. 뭐 요리가 됐건 네. 꽃꽂이가 됐건 네.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 맞습니다. 내가 매일 일상 중에서 내가 가장 재미있게 네.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 하나를 네, 잘 찍어서 올리고, 중요한 건 그걸 좋아하는 사람과 꾸준히 소통을 하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진정성이 통하는 어느 네. 시점에 제대로 된 유튜버로서 거듭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주부분들이야말로 야. 또 커뮤니티를 굉장히 잘 유지하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옆집 누구, 맞아요. 앞집 누구와 커뮤니티도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계층인데 다 블로그에 계세요. 맞아요. 왜냐면 촬영과 편집이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잠깐만 배우시면 저는 이 주부층들이 어느 날 한 번에 확 넘어오는 계기가 있을 거라고 보고, 실제로 해외에서도 그런 주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뉴욕에서 요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집에서 구독자가 40만이 넘어요. 와, 근데 네. 다 영어로 해요. 그분은 맞습니다.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한국 여성분인데 네. 어마어마해요. 맞아요. 진짜. 근데 맨날 애랑 같이 재밌는 요리하는 거, 네. 한국이랑 외국 요리 섞어서 하는 걸 보여주는데 외국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를. 야, 그런 거 여러분 꼭 블로그만 할 게 아니라 네. 텍스트로 하는 것만 할 게 아니라, 사실 저도 영상 편집 초기에 내가 해봤거든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배우면 한번 여러분도 꼭 해보시고. 자, 그러면은 진짜 그 소통하는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 네. 주셔야 될 팁이 딱 있다면, 이거 진정한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 네. 이것만은 꼭 해라. 저는 편집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편집. 네. 왜냐면 편집에서 우리가 어려운 CG나 자막을 넣자는 게 아니에요. 아하. 그러니까 제가 녹화한 것들을 직접 보면서 아하. 내가 말이 굼뜬 부분 있잖아요. 그치. 그걸 제거해 나가면서 붙여보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내가 말을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이게 저절로 세뇌가 되면서
자기 스스로 말하는 능력들이 커요. 막 길어져요. 그래서 저는 말하기 능력을 키울 때도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점점 자신감이 붙고 내 단점과 장점을 거기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네. 너무 좋다. 네, 그거 힘들겠지만 그리고 컷 편집은 솔직히 하루면 배웁니다. 하루도 안 걸려요. 그럼. 네, 그거는 정말 깔아서 그냥 이 부분을 제거하고 갖다가 붙이고 또 제거하고 붙이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간단해요. 1시간이면 배울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부분들을 한번 해본다면 아마 본인 채널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야, 네. 진짜 도움되는 말씀. 저도 그 내가 직접 편집하면서 배운 것들이 네. 정말 많거든요. 또 하나 왜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렇게 매너가 중요해요? 아, 매너. 왜 나의 네. 나의 매너가 중요해요. 크리에이터로서의 매너. 왜 어디 보면은 막 욕하고 네. 막 뭐 되게 거칠게 하는데도 네. 많잖아요, 일부러. 맞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자극은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인터넷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극은 있어도 되지만 그게 선을 넘는 자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예. 뭐 욕설도 약간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보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하는 욕설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추임새 정도 괜찮다는 거죠. 막 너무 웃긴 상황에서 너무 놀라거나 했을 때 슈발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냥 아하하 재밌다 이렇게 넘어가지만 예. 대놓고 욕을 한다면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매너를 지키는 것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실제로 본인 컨텐츠의 진정성이랑 그 다음에 또 본인 컨텐츠가 얼마나 또 좋은 컨텐츠로 나가게 될지 또 정하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그 안에서의 자극을 좀 찾자는 건데 그 자극이라는 거는 단순히 내가 말을 험하게 하는 자극이 아니라 그렇지. 호기심 있는 주제를 선택하는 것, 어허. 그 다음에 또 아까 전처럼 좀 컷 편집을 좀 더 빠르게 해서 리듬감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좀 자극적으로 만드는 거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좀 약간 얼마든지 호흡이 되죠. 빠르게 지나가게 하는 것도 약간 자극적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가게 하는 것, 어허. 그리고 혹은 뭐 약간 뭐 살짝의 연기 같은 것들을 좀 가미해서 좀 더 살짝 자극성 있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만든다는 거, 그 정도 자극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네. 1인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 분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유튜브를 딱 들어가서 네. 직접 채널을 개설해 놓고 거기서 고군분투하면서 배우는 게 나아요? 아니면 밖에서 공부를 다 한 다음에 네. 개설하는 게 나아요? 뭐가 나아요? 저는 일단 처음에는 기획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연령층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머니 속에 숨겨져 있던 내 취미라든지 관심사를 꺼내서 네. 요거를 같은 아이템이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줄까,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까가 기획이거든요. 아하. 그걸 먼저 하고 또 어떤 연령층한테 요거를 어떻게 보여주고 매주 몇 번씩 올릴 것인가, 그 다음에 이 한 영상은 몇 분으로 할 것인가까지 정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채널을 빨리 만들어서 둔탁하지만 한번 그렇게 만들어서 계속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영상이 점점 발전합니다. 왜냐면 해보면서 자기가 느끼거든요. 맞아.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도 요청하고 그러면서 점점 발전하면서 완성되는 채널이 되는 거지. 이걸 해보지 않고선 계속 완벽한 영상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부만 하고. 네, 공부만 한다면 이거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네, 오히려 더 안 되는 방법이 중에 하나입니다. 네.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네.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 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다른 유튜버들의 채널을 네. 구독하고 보면서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되나요? 본인이 원하는 채널이 있다면은 구독하면서 벤치마킹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예. 원래 창작의 기본은 모방이라고 하는 말도 있을 정도로. 근데 네. 그거랑 똑같이 한다면 당연히 내 거를 볼 확률은 좀 더 적어지겠죠.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땅 파면 돈이 나오냐고. 음. 땅 파면 돈이 나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그 땅을 팔 때 그 아이템으로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지를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거기에다가 나만의 어떤 것을 넣을지, 네. 그 다음에 나만의 스토리를 넣을지가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벤치마킹 하는 게 도움이 되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나는 이 사람의 영상과는 다른 어떤 것을 줄 것인가. 네, 그거를 계속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 많은 엄마들이 경력 단절이 되면서 네. 젊은 주부들이 네. 정말 직업을 갖고 싶지만 집에서 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요. 이게 바로 저는 그래서 주부가 앞으로 최고라고. 유튜브에서 최고가 될, 물론 이제 최고는 아니겠지만 이 전체적인 층으로 보면은 아마 굉장히 힘 있는 층이 될 거라고 좀 생각해요. 그리고 네. 돈도 돈이지만 네. 내가 이런 걸 하고 성취감. 있다라는 그런 이게 네. 이 자존감 네. 이렇게 살아나가는데 난 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 유튜브를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울하지도 않고 네, 돈을 발산하고. 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예요. 성취감을 그럼.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한번 느껴보시면 1인 미디어가 정말 제가 왜 1인 미디어를 많은 사람들한테 하라고 하는지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왜 1인 미디어에 대한 철학과 이것이 정말 당신들에게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줄 수 있는 영향, 인생을 바꾸는 어떤 내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이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정말 우리 시청자들에게 들려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네. 다음에 꼭 한 번 더 오기로 아, 약속.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너무 영광이죠. 여러분 그 대도서관님과 함께 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유튜브의 신이라는 좋은 책 내주셔서 많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초보 유튜버들에게 꿈도 되고 방향도 제시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끝나고 나서 이거 사인 좀 다 해주세요. 그럼요. 네. 그러면 저희가 네. 총 5분에게 이 책을 친필 사인이 들어있는 이 책을 귀하게 포장해서 선물로 드릴 텐데요. 어떤 분에게 드릴 거냐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숙제 하나 내주세요. 숙제.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본인이 직접 유튜브 채널을 만든다면 어떤 채널을 만들고 싶은지 아하. 네 그런 부분들 재밌다. 네 진실성 있게 네. 네. 진실성 있게 나는 이런 게 있으므로 나는 음식 채널을 하고 난 네. 요리 나는 네. 이런 채널 이유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네. 왜 네. 이걸 하고 싶은지 맞아요. 해서 그 써주시면은 저희가 댓글을 보고 정말 밀어드리고 싶은 분께 이 책 5권을 선물로 친필 사인된 걸 유튜브의 신이란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은 방법이 없어요. 사는 수밖에는. 네. 자 여러분 오늘 너무 재밌었죠? 다음 시간에 저 너무 또 재밌었습니다. 그래요? 네. 다음에 꼭 다시 나와주시기 네, 다시 바라고. 나오겠습니다. 자, 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자 여기 고맙습니다.